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161번째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옹기가 사주팔자를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 강의를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고요. 자, 저는 항상 사주 원판을 중시합니다. 왜? 사주 원판이 그 사람의 삶과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사주 원판을 제대로 뜯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사주 원판을 제대로 뜯어서 그 사람의 영향을 제대로 알고 그 영향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오버되는 삶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사주 원판을 뜯었는데 자전거다, 또 오토바이다, 자동차다, 비행기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자전거로 원판을 타고 나는데 여기에다 오토바이 엔진을 실어준다고 해서 오토바이만큼 달릴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또 100m를 21초에 달릴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신 분이 우사인 볼트라는 유명한 선수를 코치로 붙여주면은 노래기에서 9초, 11초 뭐 이렇게까지 뛸 수가 있나요? 신체 구조가 안 되는데 안 되죠. 노래기에서 1초나 3초 정도는 더 당길 수도 있지만은 현격하게 9초, 10초, 11초까지는 뛸 수 있는 영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과 같이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원판을 뜯어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간혹 원판에서 크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무슨 얘기냐? 사주팔자의 공부성이 약한 사주팔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와서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남자 사주팔자에 무재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에 재성이 없다, 여자가 없다. 그러면 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서 결혼을 못한다든가 호래비 팔자가 돼야 되는데 결혼을 잘하고 훌륭한 배우자와 잘 살고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여자분 사주에 자식이 즉 식상이죠. 식상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자식을 낳고 잘 산다든가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재빨리 대운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대운에서 운작용이 아주 크게 되면은 사주팔자 원판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배우자운은 있죠. 배우자운. 자, 배우자운은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 무재사주가 있어요. 무재사주라는 거는 무처나 마찬가지죠. 재성이 이성 배우자우니까. 그러면 배우자운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여자 사주가 있는데 관이 없어요. 그럼 무관사주가 되면서 역시 배우자운이 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원판만 보고 배우자운이 약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과 인연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요 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운이 옹기에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 사주 원판만 보고 하게 되면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옹기를 잘 참고해야 됩니다. 좋은 운기 때, 희신 운기 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좋은 배우자와 인연이 되기 때문에 사주 원판하고 전혀 다른 배우자운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참고해야 됩니다. 아이운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사주에 아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버젓이 있다는 얘기죠. 낳고 잘 낳고 자 그런 경우도 운기를 잘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원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정해지지만 이렇게 운기에 따라서 운기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사주팔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부터 보자고요. 임신년, 갑진월, 정묘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래야 사주 원판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간인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4편의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집니다. 자, 일간이 정화, 자학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지장간의 을목, 시지, 진토지장간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묘목, 작은 나무까지요. 자, 상대편의 세력도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쇠, 그리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 안의 임수, 그 다음에 월지, 진토지장간의 계수, 그 다음에 시지, 진토지장간의 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힘도 대단하죠.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신금, 큰쇠, 임수, 큰물까지. 상대편의 세력이 좀 강한 것 같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연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관이죠. 나를 극한 오해.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옆에 있는 간목을 생하고 있어서 나를 극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상대편 하나가 나를 극하지 않으니까 사주가 강해질 것 같은데,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흐름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까지 잘 왔어요. 근데 이 큰 나무가 목생화가 되나요? 작은 촛불에 큰 나무 던져주면 목다식으로 꺼져버리죠. 시간에 있는 간목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목생화가 아니라 목국화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사주가 인성은 많지만 오히려 인성이 목다식으로 상당히 부담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왜? 나무 때문에 일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사주가 관인상생으로 해가지고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불이 적은 불이라 이 큰 나무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된, 병이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영신은 할 수 없이 묘목으로 잡아야 되겠죠. 작은 나무가 있어서 그래도 목생활을 적은 나무이기 때문에 적은 불을 생할 수 있어서 영신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희신, 운에서는 어떤 거를 받으면 좋은가요? 불기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불이 들어오면 이 많은 나무를 갖다가 수용할 수가 있죠. 불이 목생화하면서. 그래서 순통이 된다는 얘기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해서 불이 너무 적어서 큰일이니까 불이 더 가세를 하게 되면 이 나무를 수용하면서 순식간에 강사주로 변하면서 좋은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통도 잘 되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순통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신으로는 불기운을 받으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의 학문성을 보자고요. 인성이 많아서 공부를 잘한다? 아니죠. 인성이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독이 됐죠. 부담이 되고 목생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목국화가 되기 때문에 인성이 독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학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주가 됐고, 또 사주가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같이 보이지만 이 불이 적기 때문에 관인까지를 잘 안는데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인상생이 안 돼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학문성이 또 떨어지고, 사주가 강해야
상대방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지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사주도 약해지다 보니까 학문성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주팔자라 공부성이 상당히 떨어진 사주팔자인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럴 때는 운을 쳐다봐야 됩니다. 바로 5세, 15세, 25세 이 30년간 을사, 병호, 정미로 해서 불기운의 대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의 병인 불이 작아가지고 이 많은 나무 땔감을 수용을 못했는데 불기운이 가세를 하면서 이 많은 땔감을 다 수용하니까 사주가 순식간에 강사주로 변하면서 순통이 돼버리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에서 불에서 막혀있던 거에 운에서 불을 가세해주니까 이 나무들 다 수용해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해서 순통, 억부 모두가 순통이 튀어버리는 운기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사주가 강해지고 관인상생까지 이루어지고 사주가 순환이 되고 강사주가 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던 서울대까지 갈 수 있었던 사주팔자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30년간 아주 사주팔자를 순통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운기를 만나서 이 사주는 사주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주팔자로 변경이 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보자고요. 김인연, 경호월, 경호일, 을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사주 원판을 뜯어보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시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흑, 연지의 미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오화한의 기토, 일지 오화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경금 큰 쇠, 요금 작은 쇠, 그 다음에 기토, 미토, 작은 흑까지. 자,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의 오행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식상인 사주가 됐네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열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미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오와 일지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대편은 작은 나무 을목과 오화오화 작은 불 뿐이네요. 이러면 내 편의 세력이 더 강하니까 사주가 강해졌죠? 그런가요? 이 사주가 강사주인가요? 자, 보기에는 강사주가 맞습니다. 세기운도 강하고 흑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주는 약사주입니다. 선생님, 내 편의 세력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약사주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원인은 바로 물입니다. 물. 왜 물인고 하니 이 쇠 있죠. 쇠들은 흙의 보호를 받던가 아니면 물로 좀 식혀줘야 좋습니다. 왜? 불기운이 은근히 있을 때. 이 사주에 오화 작은 촛불이지만 목생화를 받고 있고 작은 나무에 그리고 오하월에 여름이고 아무리 작은 불이지만은 이 불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이 견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작은 불이라도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쇠들은 개수만 많았지 세력이 상당히 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세력보다 질. 경금, 유금에서 쇠가 적지 않은 쇠지만은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쇠라는 거는 적당하게 녹여서 물로 식혀줘야 제대로 된 양질의 쇠가 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약한 불이라도 이 열기에 질이 별로 안 좋은 쇠가 되기 때문에 약사주가 됐어요. 그리고 흙의 보호를 받으면 좋을 텐데 이 기토와 미토는 토생금이 안 되죠. 작은 흙이라. 이 큰 쇠를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토생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흙이 큰 흙이었으면 또 문제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 미토도 열을 품은 흙이고 또 술토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사주에서는 조우가 문제가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병은 불이 되겠습니다. 열기에서 쇠기운이 개수가 많지만은 적은 양은 아니지만은 질이 별로 안 좋아진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큰 쇠가 되겠죠. 큰 쇠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래도 열기에 뒤항하려는 모습입니다. 경금이. 그런 사주가 됐고, 운에서는 물이 와가지고 이 사주를 전체적으로 식혀주고 불을 좀 견제해줘야 이 쇠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은 경금, 희신은 물이 들어오면 좋다. 자,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 주인공이 사주의 여자분이시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변하기를 자식이 없는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 애 잘 낳고 잘 기르고 있는데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사주팔자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식상이. 자식이 없는 사주팔자죠. 그래서 사주 원판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주팔자입니다. 근데 애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는 운기를 쳐다봐야 되겠죠. 바로 12살, 22살, 31살까지 해서 임신, 계유 해가지고 물기운이 통으로 드러내요. 금생수로. 그러니 희신운이 되면서 물이 가미되니까 사주에 약한 자식운을 보충을 이렇게 20년간 보충을 해주니까 사주 원판을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잘 살 수 있었던, 자식을 낳는 시기에 제대로 운기가 들어왔죠. 물기운이. 식상인 자식구운이고 또 희신이고. 그래서 이 사주가 원판이 바뀌었던 사주가 되면서 자식을 가졌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여자분인데 남편운은 어떤가요? 이성 배우자운은 불이 이 사주의 부담이죠. 목생활을 받은 이 불이 부담이라 남편이 부담이다. 남편 덕이 떨어지는 사주팔자인데 역시 운기에서 결혼을 하는 시기에 물이 가미되면서 불을 제어를 해주니까 남편이 이 부담스러운 거를 갖다가 눌러주니까 역시 운기가 좋아서 이때 배우자를 만나면 괜찮은 배우자를 만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이때 결혼하면서 잘 선택을 하게 되면 배우자 운도 좋은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운이나 이런 시기성을 보면서 운기를 잘 대입하다 보면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운기가 강하게 돌아야 바뀐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원판 뜯는 것도 중요하고 거의 원판은 대로 가지만 이런 강한 운기가 돌았을 때는 사주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원판이 중요하지만 강한 운기가 돌아서 사주 원판을 뒤집는 운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